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점점 불안해집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저는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이러다가 진짜 내란 속의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사법부 행태가 마치 귀신이 홀리기라도 한 듯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믿을 수 없는 일개 임명직 판사 나부랭이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이 모두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이게 무슨 개 어이없는 소리일까요?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비아폰 서버 삭제 지시를 했다는 구속 사유가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제정신입니까? 풀어주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윤석열 씨의 지시에 따라 비아폰 서버를 관리자에게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비아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면 왜 비아폰 서버 기록과 불출 대장을 제출하지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안 장비입니다. 보안 장비가 아니라 본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비아폰 서버 관리자가 차장이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삭제할 수 없다라고 버텼다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아폰 서버는 비아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삭제가 아니라 정확히 비아폰 서버에 대해서 저도 알 만큼 아니까요.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 증인 선서를 상임위- 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또 따질 겁니다. 예.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증인을 했다라고 하고 거짓말을 한 게 바로 증인입니다. 예, 비아폰 서버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김 차장은 기각 판결 후 밤 10시 40분쯤 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의에 짧은 입장만을 남기며 불이 나게 자리를 떠났는데요. 그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떠한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3일 윤석열의 1차 체포를 방해하고 비아폰의 서버 기록을 삭제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체포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한 바가 있는데요. 이후 경찰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검찰이 지난 18일 처음으로 법원에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기각 판결로 환영 메시지를 냈고 경찰특별수사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모든 게 비정상적인데요. 흡사 부패한 어느 남미 나라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검찰이 이제는 대놓고 윤석열 방탄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 개인 변호인단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4번이나 신청했는데 검찰이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영장심의위원회가 이건 청구해야 한다 결론을 내리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 법원에 넘겼는데요. 정작 영장심사가 열리니까 검찰은 아예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정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건 검사, 피의자, 변호인 뿐인데요. 경찰은 발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출석조차 안 한 건 사실상 이 영장을 기각해야 된다고 대놓고 시그널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입니다. 김건희랑도 엮여있는 사건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검찰이 법정에서 의견 개진을 포기했다. 이건 그냥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기각 사유도 진짜 어이가 없는데요. 김성훈이 법정에서 윤석열 체포영장을 위법했다면서 영장 집행을 막은 게 정당하다고 주장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영장을 발부한 게 서부지법입니다. 같은 서부지법 법정에서 이걸 위법하다고 주장한 거죠. 이제 앞으로 모든 범죄자가 영장이 발부되면 이건 위법한 영장이라서 안 따를 거다. 이렇게 우기면 되는 겁니까? 이건 사법체제를 조롱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사법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검찰은 이미 경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법원도 윤석열 방탄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검찰은 내란 공범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사법체제가 붕괴되면 결국 국민이 직접 심판에 나설 수밖에는 없습니다. 원칙이 흔들리니 신뢰가 흔들립니다. 헌재가 그렇습니다. 실망입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 기일 지정으로 선입 선출 원칙도 헌재가 스스로 밝혀온 중요 사건 우선 원칙도 무너졌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 파면 선고를 위한 선행 조치라는 해석도 있지만 윤석열 파면 선고가 기약 없이 더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커지는 이유는 결국 원칙이 무너진 탓입니다. 헌재의 신뢰와 존중은 스스로 원칙의 축적을 통해 획득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흔들리고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 의무조차 다하지 않으면 헌재 스스로 신뢰의 기반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헌재가 국힘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끌려가나 하는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윤석열이 무원칙하게 불구속 상태가 된 이후 국민의 분노와 파면 여론은 한층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헌재의 파면 선고를 향한 국민의 인내 또한 이미 한계점을 넘었습니다. 총을 쏘라는 이야기를 쉽게 내뱉는 부부 권력이 일으킨 내란입니다. 윤석열 복귀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한덕수 선고 이후에도 다시 정치적 좌고 우면으로 헌재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선고 지연의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무겁게 전합니다. 윤석열 탄핵이 혹시라도 기각된다면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악의 악몽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서야 할 인물이 다시 국군 통수권자로 복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는 단순한 법정 모순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벽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이는 법과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이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독재정권으로 회귀했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윤석열이 복귀하는 순간 그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과 측근들을 겨냥한 내란 수사를 무력화하는 것일 텐데요. 군과 경찰, 검찰의 수뇌부를 싹 갈아치우고 탄핵 소추를 주도한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을 향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비상계엄을 통해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유지하려 한 인물이 다시 군 통수권을 쥐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한데요.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를 움직여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군을 정권 수호의 도구로 삼으려 할 겁니다. 제2의 계엄령이 벌어지는 겁니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검찰과 경찰을 장악해 내란 공범들의 책임을 덮고 자신과 측근들을 겨냥한 수사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검찰 특수사본부 해체는 물론이고 내란죄 재판에도 대통령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출석하며 시간을 끌어 형사처벌을 회피하려 들겠죠. 나아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인사권을 쥐고 자신의 범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까지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윤석열이 스스로를 사면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악용해 내란 공범들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는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되고 윤석열 독재 정권은 더욱더 공고해질 겁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은 즉시 권력을 잃고 한남동 관저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모든 권력은 사라지고 형사 불소추 특권도 없어지면서 내란과 반란, 외환 유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최악의 반역자로 기록되는 거죠.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다시 독재의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인가.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끝장나는 겁니다. 헌재가 헌법을 수호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린다면 국민은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건데요. 탄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남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